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비규제 저금리 공급 부족 때 강주 집값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10년 강주 아파트값 분석해보니 수도권 규제 풍선 효과와 외부 투자가 몰렸고 금리가 낮으면 주택금액이 증가했고 가격이 들썩거렸습니다. 공급량 줄어들면 가격 상승 압력 커졌고요. 금리 인상 조정지역 해제 때 하반기가 변수다.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중간 제목이. 자, 강주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강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 금리, 공급량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매수 심리를 자극해 아파트 값을 견인한 것인데요. 올해 하반기 이런 요인들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어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4차례 2011년, 2015년, 2018년, 2020년 가격 급등기가 있었고요. 각 구간은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강화된 반면 강주는 제외될 경우 풍선 효과로 외부 투자 자금이 급증하고 내부 매수 심리는 높아져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했고, 실제로 수도권만 규제를 받았던 2018년 10월 강주 외부 매입 건수는 5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37건보다 71% 증가했고, 내부 매입 건수도 1,967건에서 3,268건으로 66% 늘어났고, 2020년 10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해 11월 내부 매입 건수가 7,0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건에 비해 243% 급증했고, 내부 매입 건수도 1,932건으로 4,946건으로 1,932건에서 4,946건으로 15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조정대상 지역, 작년이죠. 작년 11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입 건수가 급감했고요. 외부 매입 건수도 급감했고요. 내부 매입 건수도 급감한 거죠. 금리 추이에 따라 강주 집값이 요동을 칩니다. 1, 2년 선행기간 금리 인하로 주택 구매 가용 금액이 증가하고 유동자금이 확대되면 다른 상승 요인과 결합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12%에서 2.56%로 떨어지자 0%대 초반을 유지하던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그해 11월에 1%를 넘어섰습니다. 공급량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신규 분양가 입주가 줄어든 2015년, 18년, 2020년에는 각각 7.32%, 3.39%, 1.6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한편 강주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거의 동일한 상승률과 패턴을 보였는데, 매매가 인상이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됩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강주 집값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된 정부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제될 경우 규제에서 벗어난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유지되면 상반기 가격과 보합세가 이어지며 잠겼던 매물의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이고요. 다만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매물 유입량이 줄어들어 가격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로 하반기 국내 금리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택 투자 수요 감소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수요까지 악영향을 받을 경우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올해 하반기 공급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신규 입주량 감소는 신축급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방 부동산 최윤웅 팀장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 등 정부 정책의 올 하반기 집값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규제가 유지되더라도 세금 중과에 따른 다주택자를 매물 유입 제한과 공급량 감소로 가격 상승률은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공급량, 금리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뭔 개소린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풀면은 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풀란지 풀지 말라는 소리인지 전문가들도 뭐 근데 그 전문가라시는 분도 뭐 각각 의견이 또 다른 거라서 뭐 기자분도 이렇게 항상 그 좀 애매모호한 패턴의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위치지 않는가 뭐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 집값이 뭐 이제 규제 조정 지역으로 규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올 2021년 6개월간 거의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절반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뭐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타 광역시도 다 규제가 되어졌고 서울도 규제가 되어졌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2020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1년에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적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 광역시는 1개월에 1%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지금 뭐 0.5%, 0.2에서 0.5 이렇게 이 정도 오른 거니까 타 광역시에 비해서 엄청 적게 오른 거죠. 근데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다시 또 광주광역시 값이 또 오르겠죠. 왜냐하면 공급량은 줄고 있기 때문에 100% 오를 거라고 이제 예측되어집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이 많이 올라 버립니다. 그게 1년이나 2년 흐르면 다시 1, 2년 후에 다시 또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이상 비규제 저금리 공급 부족 때 광주 집값 치솟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